여러분의 따뜻한 친구이자 지혜로운 길잡이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더 나아가 정마저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도 강력한 비밀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복잡다단한 인간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로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놀랍도록 변화하는 마법 같은 경험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이 특별한 비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법은 사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진심을 담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한마디의 말이 바로 모든 관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들이 상대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게 하고 굳건한 신뢰를 쌓아주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고난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이해해 나라면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와 같은 진심 어린 공감의 표현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타인의 인정과 이해 속에서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견에 깊이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표현은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이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업무상의 문제로 깊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무조건적인 조언보다는 먼저 그의 감정에 다가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막막하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황에 깊이 몰입하여 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담겨야 비로소 진정성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깊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이 사람은 나를 정말로 이해하고 내 편이구나라는 강한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모든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열린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관점 또한 충분히 일리가 있고 존중받을 만합니다 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며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이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는 한마디의 공감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평생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아군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당신 덕분이다라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존재이며 자신의 기여가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어떤 보상보다도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노력과 헌신, 기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표현은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힘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동료에게 우리는 흔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물론 이 또한 좋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팀장님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한마디는 단순히 일반적인 칭찬을 넘어 그 동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의 공로를 치하하는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조직이나 관계 속에서 더욱 큰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인정과 감사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더욱 깊고 굳건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도 이러한 표현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어떤 작은 일이라도 도와주었을 때 당신 덕분에 내가 한결 편안하고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이 가정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덕분이다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감사의 의미를 넘어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상대방의 작은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태도는 당신을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술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상대방의 말을 도중에 끊거나 제대로 듣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도중에 끊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무례함을 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 모두 끝날 때까지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이 충분히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나누고 교류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면 우리는 그들의 숨겨진 감정과 진정한 의도,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는 결과적으로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지며 상호 간의 신뢰를 두텁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들어 성급하게 조언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친구의 이야기가 모두 끝날 때까지 조용히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힘들었니? 와 같이 공감하는 표현을 덧붙여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친구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고 자신의 고통이 이해되고 있다는 깊은 위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더 큰 신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때 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됩니다. 만약 당신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경향이 있다면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더 깊이 탐색하려는 노력을 더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의 집중을 한몸에 받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나 장황한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쉽고 분명하게 전달하는데 온전히 집중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복잡하고 난해한 정보보다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된 정보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잘 기억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면 듣는 사람의 집중력은 쉽게 흐트러지기 마련이며 메시지의 전달력 또한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만을 엄선하여
핵심을 짚어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자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장황하고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제시해 보세요. 이 아이디어는 현재 어라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B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와 같이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듣는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간결한 메시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짧고 명확하게 전달된 메시지는 듣는 이로 하여금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하고 그들의 기억 속에 더 오랫동안 각인됩니다. 때로는 말이 너무 짧거나 간결하면 무례하거나 버릇없어 보일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상대방에게 깊은 존중을 표하는 세련된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주고 불필요하게 메시지를 이해하느라 애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결함은 단답형으로 퉁명스럽게 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짧고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애써 길게 늘어뜨려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적은 양의 말로도 정확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매력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간결함과 명확함을 추구하는 말 습관은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으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번째 비법은 절대로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예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들은 절대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험담은 마치 발 달린 소문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이는 결국 당신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말할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칭찬을 할 때는 물론 마음껏 하셔도 좋지만 단 한마디라도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내용이라면 그 말 전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내 귀로 직접 듣지 못한 이야기는 가족에게조차 함부로 옮기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릇된 선입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요망한 혀가 우리의 입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요란한 것은 아니며 타인의 차림새가 남루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단 한마디도 제대로 섞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쉽게 옮기지 마세요.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 때문에 스스로를 망하게 했습니다. 칭찬에는 발이 달려 있지만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의 입이 바로 당신의 그릇이며 당신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분명 당신 자신이지만 당신이 한번 내뱉은 말은 결국 당신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3자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단점을 지적하는 행위 자체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 남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듣게 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크나큰 배신감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뒷담화만큼 관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동은 없습니다. 뒷담화를 하고 싶거든 차라리 그 사람 앞에서 대놓고 직접 지적하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하고 낫습니다.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깊이 박힐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난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당신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최대한 피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시대를 막론하고 좋지 않은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이나 칼로 사람에게 물리적인 상처를 낼 수 있지만 우리 혀의 날카로움보다 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창이나 칼의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말로 입은 마음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아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언제나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말은 곧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인격입니다. 말과 삶의 품격은 독립된 관계가 아니라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인격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을 높이는 예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결국 내 곁에 오래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말에서 진심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라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매사에 불만이 가득하며 본인 기준으로 말을 만들어내며 남의 말을 험담하는 사람과 그 반대로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며 주위에 좋은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 중 과연 어떤 사람과 기꺼이 대화를 나누고 싶겠습니까? 앞에서는 내 말이 맞아.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라고 말하며 뒤에서는 말을 바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뢰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말을 가볍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해도 결코 그들에게 물들거나 그들과 맞춰주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입에 붙으면 마치 자석처럼 매사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6번째 비법은 행동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고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단순히 비난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아 속상할 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너 그러다 큰일 나. 라고 질책하기보다는 지금 이 부분을 꾸준히 공부하면 내가 원하는 멋진 목표를 달성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미래의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해 주세요. 또는 직장 동료에게 업무 개선을 요청할 때도 이건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처리했어요? 라고 비판하기보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긍정적인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난받으면 위축되고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심한 반발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 충분히 동기를 부여받으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해 주세요. 작은 격려 한마디,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상대방의 잠재력을 깨우고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고 더 나아가 모든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거창하고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표현,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깊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6가지 비법들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 놀랍고 감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마법 같은 한마디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며 적마저도 내 편으로 만드는 멋진 경험과 지혜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